여러분 안녕하세요. 엔클라우드24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오늘 AWS 사용자와 함께하는 포톤, 퀀텀 웨비나 1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지요? AWS 사용자와 함께하는 포톤 퀀텀 웨비나 1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WS 사용자를 위해서 AWS의 데이터베이스인 RDS,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대하여 그 개념을 먼저 살펴본 후에 실제로 RDS를 세팅하는 시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번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는 웨비나 종료 후에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을 드립니다. 웨비나 끝까지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AWS RDS란 아마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의미하며 RDS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간편하게 설정하고 운영하고 확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설정과 패치 및 백업과 같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리 작업을 자동화하면서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이고 자유롭게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RDS는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수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고가용성과 보안, 그리고 호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마존 EC2 가상 서버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선택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MySQL, MSSQL, PostgreSQL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EC2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다 보면 관리 포인트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요소를 해소해주기 위해 AWS에서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RDS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간편하게 설정하고 운영하며 확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MySQL, 마이크로포스트, 오라클, 포스트그리SQL, 그리고 AWS가 직접 만든 오로라와 마리아 D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AWS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중에 아마존 다이나모DB라는 확정성 높은 NoSQL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대용량 데이터 페타바이트를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 중 데이터베이스 옵션 중에서는 RDS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RDS에서 제공하는 DB 엔진 중에서 MS SQL 서버나 오라클과 같은 상용 라이센스가 필요한 DB 엔진의 경우에는 오픈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라이센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RDS 세팅 시에는 Bring Your Own 라이센스로 선택하여 내가 보유한 라이센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MySQL, PostgreSQL, 마리아DB와 같이 오픈소스인 DB 엔진도 제공하고 있으며 AWS에서 제공하는 오로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RDS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RDS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NoSQL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NoSQL은 다이나모DB, 도큐멘트DB, 엘라스틱캐시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안의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어 테이블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보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RDS는 EC2, 엘라스틱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 서버 위에서 동작합니다. EC2 서버는 푸티와 같은 기타 서비스를 통해 서버에 접근할 수 있지만 RDS의 EC2는 직접적으로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RDS EC2의 OS 패치나 기타 관리는 한정적으로 AWS 측에서 EC2를 관리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RDS는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와치는 EC2나 별도의 AWS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RDS에서 에러 로그, 채널 로그 등 다양한 로그를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AW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넷째로 서브넷과 시큐어리티 그룹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서브넷과 시큐어리티 그룹을 설정할 경우 보안이 강화되어 방화벽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이 포트로 어떠한 포트를 열 것인지, 또 보안 그룹 설정에 따라서 어떤 인스턴스 서비스가 RDS와 통신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보안 그룹을 통해 설정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RDS의 스토리지는 EBS, 즉 엘라스틱 블록 스토리지를 활용합니다. EBS 생성 시에는 범용적인 제네럴 펄퍼스와 프로비저닝 IOPS와 마그네틱 중에서 볼륨 타입을 지정해야 합니다. 제너럴 펄퍼스 IOPS는 3000까지 제공하고 좀 더 높은 IOPS를 원할 경우 프로비저닝 IOPS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RDS의 DB 엔진 중 아마존 오로라는 용량을 지정하지 않고 사용한 만큼 가격을 지불하는 구조이고 다른 DB 엔진의 경우 사용자가 값을 지정해줘야 합니다. RDS와 오로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용량을 지정해서 사용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라미터 그룹이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 그룹은 루트 유저만 설정 가능한 DB의 설정값들을 모아서 그룹화한 개념입니다. RDS의 SQL 서버나 오라클에서는 DB 인스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TDE, 즉 트랜스페런트 데이터 인크립션 이용을 지원합니다. 즉, 볼륨 자체가 EBS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EBS 인크립션 암호화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이때 디폴트 마스터키 혹은 생성한 마스터키 두 가지 중 키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마스터키의 경우 KMS, 즉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기반으로 암호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디폴트 마스터키는 로테이션을 직접 조정할 수 없고 그와 반대로 본인이 직접 생성한 마스터키의 경우 직접 로테이션을 조정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RDS의 또 다른 장점은 백업과 복구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거나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자동 백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특정 시점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35일까지 보관을 지원합니다. 백업을 시행할 때에는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멀티 어베일러빌리티 존 구성이라면 스탠바이 DB를 통해서 백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딜레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스냅샷입니다. 스냅샷은 유저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스냅샷을 뜨는 개념인데요. 스냅샷의 경우 자동 백업과 다르게 35일을 초과해도 유저가 지우기 전까지 보관이 가능하며 아마존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S3에 저장이 됩니다. 즉, 필요할 때마다 내가 저장해 놓은 스냅샷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의 버전과 패치를 자동화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RDS 기본 아키텍처의 하나인 RDS의 멀티 어베일러빌리티 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베일러빌리티 존은 가용 영역을 뜻합니다. 가용 영역은 하나 이상의 개별 데이터 센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멀티 어베일러빌리티 존의 구성은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에 걸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장애 발생 시 대기 중이었던 스탠바이 DB를 자동으로 동기화합니다. 이는 SQL 서버, 오라클 MySQL, 포스트그레 SQL, 마리아DB에서 지원하며 AWS 오로라는 멀티 어베일러빌리티 존을 설계단에서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읽기 전용 복제본에 대한 설명입니다. 리드 레플리카, RR이라고 하죠. 리드 레플리카는 마스터DB의 읽기 전용으로 복제본을 따로 생성하는 것입니다. 쓰기는 마스터DB에, 읽기는 복제본에서 처리하여 워크로드를 분산해줍니다. 즉, 리드 레플리카는 퍼포먼스성 서비스입니다. 또한 각 DB마다 고유 DNS를 할당해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접근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티 어베일러빌리티 존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장애 발생 시 수동으로 DNS를 스탠바이 DB로 변경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RDS의 멀티 리전의 경우는 리드 레플리카와 비슷하지만 다른 어베일러빌리티 존이 아닌 다른 리전에 지속적으로 동기화시키는 DB 클러스트를 생성할 수 있고 각 리전별로 자동 백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읽기 전용 복제본이 있는 리전에서도 멀티 어베일러빌리티 존 구성이 가능합니다. 정리된 표와 같이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멀티 어베일러빌리티 존은 안정성, 즉 높은 가용성을 위한 구성이고 멀티 리전은 장애 복구 혹은 로컬 퍼포먼스로 해당 지역의 빠른 동기화를 위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 레플리카는 확장성과 성능을 고려한 구성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티브 방식은 멀티 어베일러빌리티 존은 멀티 마스터 DB만 읽기, 쓰기가 가능하며 멀티 리전과 리드 레플리카는 마스터에 있는 내용을 복제해서 보여주기만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쓰지는 못하고 읽을 수만 있습니다.
백업 방식의 경우 멀티 어베일러빌리티 존은 자동 백업으로 인해 계속 스냅샷을 뜹니다. 마스터 DB와 스탠바이 DB는 동일하며 스탠바이 DB가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탠바이 DB를 대상으로 스냅샷을 뜹니다. 멀티 리전의 경우 나중에 장애 복구를 위해 스탠바이 DB가 마스터 DB로 승격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 백업이 필수입니다. 리드 레플리카는 기본적으로 백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데이터들을 마스터 DB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장애 복구 상황인 페일오버의 경우 멀티 어베일러빌리티 존은 장애 발생 시 자동으로 스탠바이 DB로 승격합니다. 그 외 멀티 리전과 리드 레플리카는 수동으로 변경해줘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AW의 RDS에 대한 개념을 파악해 보았는데요. 개념의 정리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설명을 놓치신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은 추후 업로드되는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엔클라우드 입사의 김민지 매니저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AWS RDS를 직접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DS는 해당 검색란에 RDS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관리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고 확인이 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RDS의 리소스가 보이는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지금 이 대시보드는 EC2 대시보드와 동일하게 확인이 됩니다. 우선 RDS를 본격적으로 생성하기 전에 내가 어느 리전에 RDS를 생성을 할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해당 리전 클릭 후 RDS를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생성하는 방법은 리소스, DB 인스턴스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생성 버튼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저는 데이터베이스 생성 버튼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생성하기 위한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표준 생성으로 RDS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RDS에서 제공하는 DB 엔진은 6가지로 확인이 됩니다. 아마존 오로라, MySQL, MariaDB, PostgreSQL,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가 있고요. 저는 MySQL로 진행하겠습니다. MySQL의 버전은 5.6.34로 생성하겠습니다. 템플릿은 지금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프로덕션의 경우에는 멀티에이지로 구성이 되고요. 개발 테스트, 프리티어는 단일, 싱글 구성으로 생성이 됩니다. 저는 테스트로 생성할 거기 때문에 개발 테스트 템플릿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스턴스의 식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해당 데이터의 식별자이며 저는 ncloud24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격증명 설정입니다. 마스터 사용자 이름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아이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어드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직접 수동으로 입력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DB 인스턴스 클래스입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RDS 인스턴스 클래스를 선택하는 단계이고요. 만약 위에 템플릿에서 프리티어를 선택하시게 될 경우에는 버스터블 클래스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당 부분만 활성화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개발 테스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고요. 저는 메모리 최적화 클래스를 선택하고 db.archive.large를 선택하겠습니다. 스토리지입니다. 스토리지의 유형을 보시면 범용, 프로비저닝된 IOPS, 마그네틱 이 3가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는 대중적인 범용을 선택하겠습니다. 스토리지의 최소 크기는 20기가입니다. 저는 최소 크기인 20기가로 생성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토리지 자동 조정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은 애플리케이션의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가 동적 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만약 최대 스토리지 임계값만 잘 입력해 놓으면 초기 입력해 놓은 해당
20기가가 초과가 돼도 스토리지 값이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저는 스토리지 자동 조정을 활성화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용성 및 내구성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DB를 생성하면 자동적으로 스탠바이 DB를 생성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만약 마스터 DB에 장애가 났을 때 스탠바이 DB가 생성이 되어 있으면은 서비스가 끊기지 않고 스탠바이 DB가 자동으로 승격이 되어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대기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연결입니다. VPC의 경우 DB 인스턴스의 가상 네트워킹 환경을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VPC는 데이터베이스 생성 후에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참고하여서 설정해야 됩니다. 저는 디폴트 VPC로 선택하겠습니다. 퍼블릭 액세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RDS는 자체 퍼블릭 IP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속을 원할 경우에는 예, 아니오를 선택해서 접속을 해야 됩니다. 예로 설정할 경우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 데이터베이스 주소를 쳐서 자유롭게 접속하실 수 있고요. 아니오를 치시면 자신의 EC2를 이용해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보시면 추가 구성을 보시면 MySQL의 기본 포트인 3306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인증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인증은 암호 인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구성을 눌렀을 때 DB 파라미터 그룹에 대한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이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그룹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그룹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만약 한글화 처리를 원하면은 그 그룹에서 한글화 처리를 진행해야 됩니다. 저는 디폴트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자동 백업을 활성화합니다 라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은 자동 백업을 원하실 경우 해당 란을 체크해서 진행해 주셔야 되고, 백업 보존 기간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만약 7일이 아닌 10일 동안 자동 백업된 스냅샷을 보존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10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7일로 설정하겠습니다. 쭉 내리시면 삭제 방지라는 기능이 보이실 텐데요. 삭제 방지 활성화를 클릭하시면 내가 이 RDS를 삭제한다고 했을 때 삭제 방지 기능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라는 그런 기능입니다. 저는 테스트 용도이기 때문에 삭제 방지 활성화를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설정을 마무리하시고 보시면 한 달 기준으로 DB 인스턴스에는 $75.92가 발생을 하고 스토리지는 $2.62가 발생을 합니다. 모든 설정을 마쳤으니 저는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클라우드 입사 데이터베이스는 생성 중에 있으며 자격 증명 세부 정보 보기를 보시면 방금 RDS를 생성할 때 입력한 마스터 사용자 이름과 마스터 암호는 자동 생성으로 눌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동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카피를 하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MySQL 엔진과 인스턴스는 db t.medium으로 생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성이 완료되는 데까지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클라우드 24라는 RDS가 성공적으로 생성이 되었고요. 엔클라우드 24 RDS를 눌러보시면 사용 가능 상태이고 eCPU의 4기가
그리고 범용 SSD, 스토리지는 20기가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및 백업을 클릭했을 때 첫 번째로 생성된 스냅샷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냅샷은 자동으로 백업이 되는 스냅샷입니다. 보통 이제 RDS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 스냅샷을 통해서 복제본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높여주는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는 RDS를 통해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EC2를 해킹당했을 때 데이터가 모두 EC2로 인해서 삭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EC2와 데이터베이스는 별도로 두어서 운영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공적으로 RDS를 생성을 했고, 이 RDS는 이제 정행복 강사님께서 포톤 멀티게임 개발 후 RDS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RDS 시연을 진행한 엔클라우드 24의 김미지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